어젯밤 늦게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경선 룰을 확정하였습니다. 일부 대권주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갈등 속에서 여러 우려들이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도출된 안인 만큼 이제는 이견 없이 이 룰에 따라서 우리 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이 순탄하게 치러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정홍원 위원장님 이하 선관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신뢰를 보냅니다. 또한 어제 늦은 시간까지 취재하시느라 고생하셨던 언론인들께도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여야 협치의 산물이었습니다. 비록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신 분들께는 송구합니다만 코로나로 집중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부득이하게 88%로 지원 대상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코로나 피해에 소중하게 쓰이고 그 온기가 결국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까지 또 한 번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상대 당과 여러 경로를 통한 우리 후보와 당에 대한 네거티브와 공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우리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검증할 수 있도록 조직 설치를 재차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늦추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정홍원 위원장께서는 현재 선관위 측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지도부가 이 일을 담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최고위 내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곧 이런 사안들을 논의해서 더 이상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우리 후보에 대한 공격과 네거티브로 인해서 걱정하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너무 어이가 없어 오늘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생태탕2라고 생각하는 사건인데요. 당내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에 검찰이 지난 총선 전에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여권 인사를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 인터넷 매체의 일방적 주장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구성한 이 매체의 편승에서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 국기문란, 정치 공작, 깡패보다 못한 검사, 윤석열 게이트, 국정조사 등을 언급하며 예전에 김대엽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조작했을 때처럼 노래 후렴구 부르듯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보를 했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유력 후보인 윤석열을 공격하면서 마찬가지로 동시에 다른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가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뉘앙스를 풍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며 국민의힘을 조롱하고 내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 말대로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대선 끝나고 그리고 사과 한 박스 보내겠죠. 김대엽처럼.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만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유권자인 국민 전체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 공작으로 얼마든지 대선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조롱하는 그와 같은 행동에 편승하여 사실상 공범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당내에서 이 문제만큼은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이 매체의 기자는 우리 대선 후보들도 함께 조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보를 제공했다고, 언젠가는 밝혀진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도록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보를 제공했을 리 없습니다. 만약 제보했다면 그 매체에서는 당연히 공개했겠죠. 이보다 더한 특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 안에 내분을 부추기고 대선판을 깨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조금 있다가
제보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보한 것처럼 보이도록 김대엽처럼 생태탕집 아들처럼 이미 만들어 놨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나와서 언론에 난리를 치면서 온갖 분탕질을 한 순간이 올 때 지금 이 순간의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미래통합당일 때 4.15 총선 당시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정치를 하기 전에는 검사였습니다. 제가 지금 지도부에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장하는 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사건이 4.15 총선 전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 전에 우리 미래통합당 지도부에서는 김웅 당시 후보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도부에서도 잘 모르는 김웅이라는 분을 통해 우리 지도부에 고발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는데 너무 어설프지요. 당시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당대표가 이끌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황교안 전 대표에게 고발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믿어지십니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웅 의원, 당시 김웅 후보는 위 고발장을 법률지원단에게 넘겨주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당시 법률지원단장은 최교일 전 의원이었습니다. 최교일 의원은 당시 공천이 되지 않아 법률지원단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렇게 당 내부를 몰랐다고 자인하고 있는 격입니다. 김웅 의원은 신속하게 해명과 함께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십시오. 민원이나 고발이나 기타 당의 문건을 전달하는 창구는 당시에 사무총장 산하 사무처로 일단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도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지도부에 있었던 저에게는 듣보잡 사건입니다. 그럴듯하게 사건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팩트는 전혀 틀립니다. 이것을 보통 정치 공작이라고 하지요. 유권자를 조롱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아주 잘하는 일이죠. 김대엽이 사과 한 박스 한나라당에 보냈을 때 당시 민주당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생태탕으로 재생이 되었고 이번에는 생태탕2 사건으로 윤석열 고발 사주라는 정치 공작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거 꼬투리 잡아서 사건 만들고 사건 조작하는데 올림픽 금메달 감은 민주당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동조하지 맙시다.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후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대체 민노총의 폐악질이 얼마나 더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줘야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실 겁니까? 이제 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량한 집단이 아닙니다. 전체 노동자 대비 소수인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 사이에 또다시 가불의 관계를 만들어 보다 더 악독하게 선량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괴물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인은 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되었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 연결식에서 고인의 아내와 세 자녀는 오열했고 고인의 동료는 추도사를 통해 민노총이란 거대 세력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대체 왜 민노총이라는 집단이 무슨 권리로 선량한 이들을 비통한 슬픔에 빠지게 만들고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까? 소중한 한 생명이 자신들의 집단 괴롭힘에 의해 세상을 떠났음에도 민노총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인의 생전 개인사를 공개하며 2차 가해를 가하기에 바빴습니다. 고인의 장례를 챙기고 유족을 위로하기는커녕 또다시 명분 없는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틈만 나면 인권을 외치던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기득권 집단의 인권 침해 비극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다를 외쳤던 분이 문 대통령 아니십니까? 임기 내내 자기 편을 감싸며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침묵을 일삼던 대통령의 모습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에도
위선으로 일관하실 줄을 몰랐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민노총의 치해법권 지역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기 편이면 무조건 감싸는 내로남불도 이제는 그만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위선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오늘부터 수도권은 근거도 모호한 방역대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4+2, 2+4 대책이라고 불리는 요상한 방역대책은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수칙이 바뀝니다. 한국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후 6시를 전후해 활동이 달라지나 봅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코로나 백신 비접종자 4명과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해 6명이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비접종자 2명과 접종자 4명을 포함해 6명의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되며 이외 업종은 기존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명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이 복잡한 방역 대책을 총리께서는 다 기억하실지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4,400만 명 접종 물량 확보했다던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는 이 요상한 방역 대책에 대해서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방역 당국은 결송하다라는 표현을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국에 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현재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식사 제공을 포함한 결혼식은 49명까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결혼식 필요 연장 보증 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장마다 다르지만 49인 미만이 식사를 하더라도 보통 100에서 300명의 보증된 식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이 비용은 예비 부부가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까지도 방역당국의 오락가락 행정에 예비 신혼부부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결송한 일입니까? 심지어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코로나나 공연은 5,000명까지 가능하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가능한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이토록 수용 인원이 다른 것인지 방역 당국은 예비 신혼부부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